네, 그러면 그냥 바로 이어갈까요? 엘리? 뉴욕은 원래 독해. 네, 전편에 이어서 계속 전주 맛집. 전주 맛집 얘기를 좀 계속 해볼까요? 네. 갔다 온데 뭐 제가 그냥 우리가 랜덤리 갔으면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기 좀 그랬을 텐데 저는 그 전주 토백이 50년 토백이 강 사장님? 강 사장님을 통해서 다 검증받은 거라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강 사장님을 만나기로 했죠. 그분과의 인연도 되게 얘기하자면 되게 재밌는데 그건 나중에 언제 기회 있으면 말씀드릴게요. 근데 그분이 이제 여쭤보시기를 뭐가 드시고 싶으시냐. 그래서 회가 먹고 싶냐, 한정식이 먹고 싶냐, 뭐가 먹고 싶냐. 그래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다 먹고 싶다. 근데 사실 결국엔 다 먹었어. 결국엔 다 먹었어요. 결국엔 다 먹었어. 그랬는데 그날 제가 먹고 싶은 거는 막걸리를 한 주전자를 시키면은 상이 나오는 양반상을 먹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게 구체적으로? 네. 그런 게 진짜 있어요? 있어요. 왜 통영에 가면 다찌집 있잖아요. 술을 시키면은 안주가 나오는. 안주가 이렇게 한 박스마다 안주가 싹싹 바뀌는. 아, 그래요? 그게 전주도 있어요. 전주에도 있어요. 전주에는 이제 막걸리를 한 주전자를 사면은 이제 안주가 쫙 깔리고 또 이제 한 또 주에 30만 원이야. 그러니까 그 술값이 비싸지. 그러니까 다찌집도 그렇고 그런 데가 있어요. 전주에. 네. 그래가지고 거기를 이제 가고 싶다 그랬더니 이러시는데 근데 나는 왜 고민하시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문자를 보내셔가지고 그 천년 누리봄이라는 곳으로 오라고 그러셨어요. 천년 누리봄 전주에 있는데 천년 누리봄. 누리봄? 네. 근데 보니까 전주마을의 이쪽 끝에서 저쪽 끝이더라고요. 걸어가니까 뭐 한 15분 정도 걸어갈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차를 안 가져가도 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신나게 걸어갔죠. 그리고 좋았던 거는 우리가 막걸리를 좀 먹고 애들 저녁 대충 먹여서 애들 숙소로 걸어가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제 더 마시게. 그게 되게 좋았어. 근데 사실은 음식 자체는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상체로 나오는 집은 아니었어요. 거기는. 그냥 상에 앉아가지고 근데 대신에 깨끗하고 음식이 그냥 좀 정갈한 편이었는데 그 강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정말로 양반상이 쫙 있는 그 골목에 가면은 사실은 푸짐하고 재밌기는 하는데 좀 약간 지저분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 별로 안 좋아해서. 네, 그래서 가면,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 상을 채로 들고 오는데 그 채로 들고 오는 상을 그때그때 차리는 게 아니라 해놨다가 쫙 깔아놓고 종이 한 장 한 다음에 또 상을 하나 해서 해놓고. 그 위에 얹어놔요. 아, 그 상을 스택해놔. 그래서 상을 갖고 나오는 거야.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그쵸. 좀 식잖아요. 이렇게. 식기도 하고 네. 그죠. 그래가지고 뭐 재밌고 그렇긴 하는데 그렇게 깨끗하진 않다고 애들 데리고 가서 먹는 데인데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천년 누리봄이라는 데 가가지고 모주도 마셔보고 전주 그 집마다 모주 파는 집마다 맛이 다 다르잖아요. 모주가 뭐냐면 모주가 뭐냐면은 되게 이름들이 어려워. 아까 무슨 그 리어카도 뭐였죠? 뚝뚝이? 시발 자전거. 아직까지 정확한 이름을 몰라. 그거에 아까 거기에 보면은 전동 바이크 이렇게 써있어. 아까 뭐라고 했지? 그 양반상. 양반상도 아까 뭐라고 했지? 양반상. 다찌집에 뭐 다 용어가 다 생소해. 다찌는 자동차 아니에요? 그 유래 이름은 모르겠어. 다치는 통영 쪽에서 나오는 말이고 여기는 거기는 막걸리가 아니고 양반상. 그 맥주 소주를 짝으로 시키는 거예요. 거기는 한 짝 시키면은 되게 어려워. 근데 술값이 이제 단가가 일반 술집보단 비싸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건데 여기는 이제 막걸리. 근데 모주가 뭐냐면 이게 우리나라 그 전통주를 보면은 항상 쌀과 관련이 있어요. 전주, 호남, 평야. 해가지고 여기는 상대적으로 쌀이 풍부했던 지방이라 이 곡주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에 비해서 그 소주는 또 다른 얘기가 있거든. 그 오랑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런 또 이제 그래서 뭐 이렇게
군사 요충지로 불리는 곳에 그 소주를 만드는 방법을 전수를 받았는데 그게 안동 소주 유명하잖아요. 뭐 그래서 몇 군데 이런 그런 증류주는 또 그런 게 있고 근데 전주는 막걸리가 유명한데 막걸리에서 이 파생돼서 나온 게 모주라는 거거든요. 아. 이게 뭐냐면은 옛날에는 막걸리를 아버지가 가서 막걸리 한 사발 사오라고 한주전자. 한주전자 빈주전자 들고 가잖아. 근데 이거 가다가 조금씩 마신 거야. 이게 너무 궁금하니까 아빠는 뭔데 이거를 맨날 이렇게 맛있게 먹나. 그리고 먹으니까는 이게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그러니까 먹는 양이 한 모금이었다가 한 사발이 됐다가 반주전자가 돼버리니까 애들이 술이 늘어. 술이 늘고 양은 줄어들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메꿔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시작된 게 이 모주라는 썰이 있어요. 뭘로 메꿔요? 그래서 그 막걸리를 사다가 양을 불리는 거야. 어떻게 해요? 어떻게 불리냐면은 거기다가 그 물을 좀 넣고. 물 넣고 그다음에 계피 뭐 하고 설탕 넣고. 이런 걸 넣고 그걸 다시 끓여. 그래서 양을 불려. 막걸리 맛이 나게. 애들이 한다고?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걸 엄마가 하는 거지. 네, 그래서 그래서 모주인 거지. 그래서 네 엄마가 아버지한테 혼난다고 잘랐노. 그렇지. 그래서 이게 뭐지? 이러고 뭐지? 양을 늘리는 전주. 정말 경상도 사투리였어. 여기서 또 과학 뿌리기가 갑자기. 네. 막걸리는 끓이면은 알코올은 알코올이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모주는 알코올 도수가 거의 없어요. 근데 막걸리 맛은 있는데 거기에 계피 맛이 더해지고 더 달아지고. 그러니까는 약간 아침 햇살 같겠다. 그거 있잖아. 그 약간 신맛 빠진 그 요구르트인데 신맛 빠진 요구르트인데 거기에 수정가를 섞은 거야. 약간 아침 햇살에 계피 넣은 거.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게 시원하게 먹으면은 이게 식혜 같은 음료수 같은 수정과처럼 이렇게 시원한 맛이 있어.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시원하게 못 마셨겠지. 근데 그게 이제 개발을 했겠지, 이렇게 네. 요즘. 그러니까는 집집마다 맛이 좀 얼음 달라져. 띄워서 먹나요? 요즘은 냉장고에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시원하게 해가지고 먹어. 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집마다 맛이 다 달라. 맛이 다른 거야. 그래서 가는 데마다 모주를 팔아요. 근데 그 모주가 공장에서 이렇게 대량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해서 모주를 만드는 거야. 이런 유명한 식당들에서는. 그래서 그 알코올 도수가 거의 거의 없기 때문에 그냥 그 낮술 대용 홀짝홀짝 마시게 되게. 낮술 대용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가면은 뭐 콩나물 국밥집 해장하러 가잖아요. 그럼 그때 이거 같이 한 잔 마시고 시원하게. 그러더라고 전주에서는 그렇게 시작된 게 모주예요. 근데 나는 정말로 모주에 대한 기억이 있는데 저희 엄마가 전주 분이세요. 근데 저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게 엄마가 뭐 살다 보면 고단한 일도 있잖아. 마음 상한 일도 있고 이러면은 뭔가 어느 날 술이 먹고 싶은 날도 있잖아. 그러는데 우리 엄마 술을 못 드시거든요. 그래서 막걸리 사다 끓여. 그런데 거기 설탕을 넣어. 그래가지고 끓여가지고 먹으면은 알코올도 날아가고 근데 우리 엄마는 술이 워낙 약하니까 그 남아있는 알코올에도 약간 알딸딸한 기능이 있어요. 맞아. 거예요. 그건 저 잘 알아요. 잘 알죠. 무알콜 맥주 먹으면 알코올 느끼잖아요. 아 진짜? 나도 그랬어. 아 정말? 그래서 이제 엄마가 먹으면 이거는 먹어봐도 된다 그래가지고 옆에서 먹어보면은 되게 약간 달짝지근한 요구르트 같은 약간 그런 맛이 있었었거든요. 근데 알고 교육 보니까 받으셨어요. 근데 정말로 그게 정말 모주였던 거예요. 엄마가 만든 술.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걸리집에서 그렇게 먹고 뭐 그랬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먹었는데 너무 재밌었던 게 감사하니까 그리고 거기까지 가가지고서 우리를 위해서 시간을 내줬는데 그래서 이제 돈을 제가 화장실에 가면서 돈을 이렇게 캐시로 확 내고서 갔어요. 근데 화장실에 갑자기 나왔더니 강 사장님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요 이러더니 갑자기 가더니 캐시를 다시 받아다 날 주고 크레딧 카드로 다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능한 것도 난 너무 신기했어요. 누가 캐시를 마다해. 그러니까. 그런데도 그거를 이제 다시 하고 나서 포인트에 민감하신 분인가? 몰라. 그렇게 포인트 적립해가지고 이렇게 미국 마일리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비행기 사고. 강 사장님은 누구세요? 저희 지인이세요. 네. 근데- 미국에서 만난 분이에요. 네. 근데 한국에서 사업을 하고 계시고.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는 맥주 좋아하세요? 이러면서 이제 저희를 이제 데리고 가면서 얘기를 해준 게 그 다음 코스가 이제 가맥이라는 거예요.
가맥. 가맥이 뭔지 아세요? 집가짜의 맥주. 아니, 가게 맥주. 네. 가게 가게 맥주. 하이트 공장이 전주에서 10km도 안 떨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왜 맥주의 가장 맛있는 거는 맥주는 결국엔 신선도거든요. 그러니까 로컬 맥주가 맛있는 이유가 수입 맥주보다 그 산지에서 짧은 시간 안에 유통이 돼서 소비가 되는 게 가장 맛있어요, 맥주는. 근데 이제 하이트 같은 경우에는 전국으로 유포가 되지만 공장이 전주 근처니까 사람들이 믿기에는 전주의 하이트 맥주가 제일 맛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뭐 그런 썰이 있는 거고, 그거는 이제 하이트에서 좀 만들어낸 것 같아. 이게 너무, 근데 그 가맥이 말 그대로 가게 맥주인데, 왜 우리 편의점에 가면은 맥주 사다가 영화에도 나오고 드라마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편의점에서 맥주 사다가 편의점 앞에서 마시는 거. 거기서 오징어 다리랑 쥐포 사다가 땅콩이랑 해가지고 먹는 거. 옛날에는 그랬다는 거지. 옛날에는 자기 젊을 때, 돈 없을 때, 그럴 때는 술집 정말 가기, 동네 구멍가게. 술집 가는 게 부담스러우니까 동네 구멍가게에서 수퍼에서 맥주 몇 병 사다가 멸치 대가리랑 김 쪼가리 넣고 친구들이랑 마셨다는 거예요. 그치. 근데 그게 이제 문화가 돼서 가맥 축제라는 거를 한대요. 근데 그거 스폰서를 하이트에서 해. 그러면서 이제 뭐 여기 가맥 그거를 뭐 자랑스러운 우리 하이트 맥주가 여기서 가까운 곳에서 만드는 곳이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가을, 초가을 지금쯤 할 거예요. 초가을, 늦여름에 그거를 하이트가 후원하는 그런 8월 걸 말에 하는데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거의 시초가 된 가맥이라는 문화의 시초가 된 가맥의 성지가 있어요. 네, 전일 가보라는 가게인데 전일은 가게 이름이고요. 가보는 갑오징어의 가보예요. 갑오. 갑오. 갑오가 아니고 갑오 경장 할 때 갑오. 네, 갑오. 그 갑오. 전일은 약간 일본 이름 같은데? 그치. 그 일본어로 읽으면은 야마. 아, 그게 그거군요. 도키님 페이스북 포스팅에서. 네, 봤어요. 전일 아줌마 가보. 그 국국에. 네네네, 맞아요. 그러니까는 옛날에는 그 전라도 지역에서는 그런 동네 구멍가게를 그 지방 사투리를 전빵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전빵에서 그 맥주 사가지고 그 앞에 평상에 앉아서 아저씨들이 그 먹던 그 문화가 그러면은 이게 여기서 안주 먹으니까 이제 또 마음씨 좋은 주인장은 그 뭐 이렇게 오징어도 사다 먹고 그러는데 뭐 찍어 먹을 거라도 하나 주슈 주인장 그러면은 뭐 이렇게 소스를 만들어서 줄 거 아니에요. 뭐 간장에다가 뭐 그쪽이 뭐야 그 고추 좀 넣고 좀 고급스러우면 마요네즈도 좀 짜 넣고 해가지고 이렇게 찍어 먹는 소스를 만들어 준단 말이야. 근데 그게 가게마다 특색이 생긴 거예요. 그 소스가. 그 소스가. 이야. 오징어는 어디 가나 오징어잖아. 북어도 그렇고 먹태도 그렇고 어디 가나 똑같은 맛이잖아. 그러니까 찍어 먹는 소스에 차별화를 둬가지고 가게마다 그 특색이 있는 소스가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최초로 해가지고 야, 저 집 가면은 찍어 먹는 소스가 맛있다라고 소문이 나기 시작한 시초가 된 집이 이 전일가보라는 집인데 여기가 그러니까 그 한옥마을 다 근처예요, 거기가. 그래서 전일가보라는 데를 데리고 갔는데 평일날이었거든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려. 아, 진짜? 평일날 우리 저녁 먹고 막걸리집에서 저녁 먹고 여기까지 가는데 한 20분을 걸어가거든. 15분, 20분? 거의 한 9시쯤 도착했어요. 9시 넘어서 도착했는데 그 시간에도 사람들이 줄을 서 있어. 너무 신기한 거야. 그렇다고 그래서 뭐 되게 막 인테리어가 뭐 러스틱하고 이런 것도 아니야. 그냥 정말 지저분해요. 정말 구멍가게가 진짜 구멍가게야. 그래서 한쪽에는 아직도 구석에서는 아이스크림이랑 과자를 팔어. 그리고 그 옆에서는 할머니가 북어 그거 먹태 굽고 계시고 밖에 쪽에서는 갑오징어가 그 안에 뼈가 이렇게 있잖아. 그래서 그거를 때려가지고 그거를 찢어가지고 뼈를 뽑아내야 되거든. 그래서 그거를 망치로 이렇게 때려가지고 그거를 뽑아요. 구우면서. 근데 그거를 시작하셨던 주인 할아버지가 평생 망치질만 하신 거지. 갑오징어. 그 할머니 되시는 분은 소스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러고서는 돌아가셨잖아, 할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셨지. 연세가 있으시니까. 그래서 유품을 정리하고 뭐 하다 보니까는 뭐 주무시던 방을 가봤더니 바닥이 울퉁불퉁하더래. 그 장판을 들어봤더니 거기에 현금이 수십억이 이렇게 쫙 깔려. 26억이 나왔대. 현금이.
오징어 두드려 패갖고 갑오징어 두들겨 패가지고 이야. 그거를 쌓아두셨던 거야. 나는 갑오징어 뼈가 나왔다고 그러는 줄 알았어. 뼈가 나와도 웃겼겠다. 어? 그런데 그거를 이제 할머니랑 자식들이 아직도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그 망치를 전동식으로 바꿨어요. 어떻게 주문 제작을 해가지고 그걸로 바뀌고, 그래서 했는데, 거기는 주문도 따로 안 받아. 술 내가 냉장고에서 갖다 꺼내 마시는 거야. 그리고 그냥 여기 오징어 한 마리 주세요, 먹태 하나 주세요, 계란찜 하나 주세요, 뭐 이런 식이야. 메뉴 3개. 딱 3개야. 아니면은 내가 과자에다 먹고 싶으면 과자 갖고 오면 돼. 진정한 맛집 포스다. 네. 그래서 나갈 때 계산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그 오징어 접시에 담아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접시 보고 아는 접시 거야. 개수로. 접시 개수 보고, 그러니까는 오징어 접시하고 북어 접시하고 다를 거 아니야. 그리고 계란 그 말이 그거 접시도 다를 거고, 그리고 술값은 빈병으로 세는 거야. 그렇지. 따로 이게 아니고 그렇게 해가지고 나갈 때 계산하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나도 어릴 때 할머니가 광주에 계셨어가지고 나도 어릴 때 정말 아기 때 그럼 이제 방학 때 간단 말이에요. 그럼 할머니가 전빵 가자고 그랬거든. 근데 전빵이 뭐냐고 내가. 근데 그 전빵이 전주에서는 그렇게 해가지고 가맥집이 된 거지. 그럼 오징어 이런 거 한 마리 얼마예요? 기억이 안 나. 너무 이번에- 즐겁게 먹고 하하호호 하다가 나와가지고 얼마였는지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나. 한 2,000원 12,000원 정도 했던 것 그래. 같아요. 그리고 정확- 맥주 한 병에 3,000원. 거기는 하이트 맥주. 하이트만. 하이트만 있어요. 하이트만. 그 테라. 그거 있더라고. 그래서 그거 마시고 그랬죠. 네. 그랬는데, 맥주가 진짜 신선했어요. 저는 맥주를 그렇게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었는데, 근데 진짜 약간 되게 신선한 거예요. 맥주 오랜만에 드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장사가 신선했던 이게 거 아니야? 그냥 장소도 신선했어. 감성 때문에 이렇게 감성이 감성 때문에 이렇게 느꼈을 수도 있어. 아니, 그리고- 나는 잘 모르겠더라고. 신선하다. 그리고, 이 진정한 힙함을 되게 느꼈어요. 그치. 그쵸. 그게 진짜 찐힙이죠. 찐 힙이야. 진짜, 왜냐면은 우리는 막 브루클린도 가보고 힙하다는 데 가보잖아요. 무슨 윌리엄스버그나 뭐 아니면 뭐 어디, 뭐 가가지고 보면은 그냥 힙함을 위한 힙함이 있잖아. 그냥 굉장히 꾸며진 힙함. 그쵸. 예. 근데 이곳에서는 그 누구도 그 누구를 신경 쓰지 않아. 계속 갑오징어와 먹태를 두드리는 할머니도 겁내 불친절한데 힙해. 그냥 계속 할 일을 할 뿐이야. 그럼 사람들이 저 할머니한테 막 함부로 못해. 아니 못하죠. 못하지. 완전 못해. 26억을 장판 밑에 두고. 그리고- 전설로 내려오더라고 거기. 그리고- 그 지방에서. 거기서 서빙하는 사람들도 되게 바쁜데 좀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불친절한데 갖다 주는 계란말이가 계란을 한 18개는 깨는 것 같은 약간 그렇게 두께에다가 거기서 마시고 있는 사람들도 각자 뭐 이렇게 술 갖다가 마시고 그러니까 서로 되게 무관심한데 그게 되게 조화롭게 뭔가 그리고 약간 기름때와 뭔가 어두침침함과 약간 뭔가 그렇게 분위기가 세월이 많이 묻어가지고 되게 독특한 힙함이 구성됐다는 게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옛날에 약간 처음에 미국 와가지고 브루클린 완전히 개발되기 전에 해서 이제 도케 씨랑 같이 레게바 가가지고 저는 약간 정처 없는 눈동자들을 이렇게 본 것 같은 그 느낌 있잖아요. 뭐라 해야 되지? 그 레게바는 우리 시커먼 형들이 그때만 해도 이제 뉴욕은 대마초가 불법이었으니까 거기 대마초 피러 가는 데거든. 거기는 완전히. 그러니까는 이 자욱함과 이 한약 태우는 냄새. 그러니까 아주 그냥 으아. 근데 그냥 동양인은 우리밖에 없고 다 흑인. 약간 근데 그거랑은 약간 다르지만 처음에 그때 갔을 때 그런 약간 신선함. 이런 데도 있어? 뭔가 자본이 들어가서 뭔가를 레귤레이션으로 만들기 전에. 그렇지. 포장되기 전에 느낌. 근데 여기 딱 이렇게 전일 가가지고서는 그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요. 되게 신선하고 되게 재밌었어요, 진짜. 진정한 날것이네요. 진정한 날것. 여기 만약에 전주 가게 되시면은 꼭 가보세요. 전일 가보면 진짜. 네.
그냥 이름부터 나는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한자 네 글자가 약간 좀 폼 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영웅본색. 감액이라는 문화가 80년대부터 있었다고 하는데 저희는 이번에야 알았는데 처음 알았어. 되게 유명한 신선하고 전통이죠. 재밌었어요. 옛날에 사극에도 항상 거기 앉아갖고 주모 그러면 평상에 갖다 주죠. 오늘 편의점 앞에서도 유구히 이어지고 있는 한국의 문화 아니에요? 그 주모가 갖다 주는 그 호리병 같은 거에 하얀 백. 예, 거기에 들어있는 술 한번 먹어보고 싶지 않아요? 거기 뭐가 들어있는지. 도대체 뭐가 들어있는? 아마 모주가 아닐까 싶어. 맞아. 막걸리 조금 사다가 양이 이만큼 불린 거. 그런 걸 감액이라고 하는군요. 아, 처음 알았어요. 가게 맥주. 네. 다음에 처음 꼭 알았어. 가보시고요. 그 다음에 소개시켜드릴 때는 이제 전주 갔으니까 또 콩나물국밥을 먹어봐야 되잖아요. 다음에 술 마셨잖아. 네. 마셨잖아. 네, 밤에 술 마시니까 또 이제 해장하러 가야지. 해장하러 가려고 그랬는데 그 강 사장님의 강력 추천한 곳이 전주 남부시장. 남부시장에 있는 거기도 이제 한옥마을 다 그 근처예요. 거기가. 다올이라는 곳이었어요. 다올. 네. 다올 거기가 이제 그 지역 주민들이 가는 명품인가 보네요. 디오를 치고 다올을 그러니까는 이름도 콩나물국밥을 먹으러 다른 타지에서 온 양반들은 방송 보고 가잖아요. 그러면은 뭐 삼백집이니 막 이렇게 방송 나오는 집 진짜 많이 들어봤어요. 예, 거기 이렇게 가는 강남에 삼백집은 그거 체인 하잖아요. 체인. 지금 프랜차이즈 해가지고. 그런데 가는데 여기는 시장 사람들이 콩나물국밥 먹으러 가는 데라는 거예요. 다올이를. 정말로 로컬 사람들이 갔는데 그날 쉬는 날이야. 아, 진짜? 휴가 갔어, 휴가. 휴가 갔어. 그리고 못 먹었어 거기서. 그래서 못 먹고 이렇게 고개를 딱 돌리니까 300집이 아니고 3번 집이라는 데가 있어요. 3번 짝퉁이네, 짝퉁. 그래서 거기서 이제 먹었죠. 3번 집. 거기가 맛있었어요? 거기도 맛있었어요. 거기도 맛있었어. 3번 거기도 그 남부시장 안에 있는 데인데 3번 집이라는 데인데 너무 맛있었고 되게 재밌었던 게 이미 들어가니까 미국인 그 부자가 이미 먹고 있어. 밥을 먹고 있었어요. 먹고 있어. 그 안에서. 미국인, 그냥, 네. 미국인. 정말 미국. 화이트. 화이트. 그 화이트 그 두 사람이 부자가 이미 콩나물국밥을 먹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전일 가보는 가봤대요? 몰라. 너무 자연스럽게 한국말로 주문할 것 같은데. 근데 우리는 딱히 또 뭐라고 말을 왜 걸겠어요, 거기서. 그치. 뭐 애들끼리 영어로 얘기한다 한들. 그러니까 어느 순간은 여기가 맨하탄인지 전주인지 약간 헷갈려서 순간. 그랬는데 뭐 거기 3번집 맛있었어요. 그거는 콩나물국밥이 어떤 스타일이에요? 그 토렴 해가지고 나오는 건데 그 가게마다 어떤 가게는 그 오징어를 넣어가지고 같이 끓여주는 데가 있고 오징어를 사이드로 따로 주문하는 데가 있고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오징어가 없이 그냥 정말로 콩나물만 있는 콩나물국이에요. 거기에다 이제 토렴을 해서 나오고 오징어 같은 거는 따로 이제 무침을 시키는데 그 오징어 무침이 되게 특이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오징어 무침, 오징어 볶음 이게 아니야. 그러니까 메뉴에는 오징어 볶음이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간장 베이스, 고추장 베이스. 간장 베이스야. 간장 베이스인데 그거를 오징어를 한번 숙회를 만들어서 그걸 갖다가 버무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이게 빠르잖아. 볶는 거보다 요리하는 거보다 미리 오징어는 삶아 놓은 다음에 양념 뿌려가지고 그냥 묻혀서 나오면은 국밥집이니까 빨리빨리 나와야 되니까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먹고 싶은 사람들은 그거를 콩나물국밥에 넣어가지고 같이 이렇게 말아서 먹는 거죠. 근데 그게 토렴을해서 나오고 뚝배기에 나오는데 밥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토렴들은 다 얼마 안 많아요. 네, 그래서 그냥 부담 없이 아침에 그렇게 먹을 수 있을 정도의 양이거든요. 그거랑 이제 술 한 딱 먹고. 그 술안에다가 뭐 콩나물 그 국수 좀 얹어가지고 김 찢어가지고 먹고.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드시는데. 애들도 다 같이 먹었어요? 그럼요. 네. 다 잘 먹었어요. 애들이 한국에서 먹은 것 중에 뭐가 제일 맛있었대요? 김밥 천국. 아니야. 그거 말고 나는 딸들이랑 맥도날드. 집사람 오기 전에
남대문 시장에 갈치골목 있어요. 있어요. 갈치조림. 맞아요. 그 맛있었대요? 거기 맛있었대요. 약간 빨갛게 조린 거? 빨갛게 조린 거. 양은 냄비. 네, 양은 냄비에다가 나오는 그 좀 약간 서울 맛. 달달하면서 매콤 달달. 역시 단 걸 좋아하는군. 근데 그거 되게 맛있어 하더라고. 우리 딸들은. 그거 되게 맛있었대요. 그랬어요. 그거는 이제 뭐 전주랑 다른 얘기고. 뭐 그러고 나서 뭐 콩나물 국밥 먹고 오후에 또 그 한정식집 점심 때. 네. 전주의 한정식. 한정식은 그 100번집이라는 데를 갔어요. 3번집, 300번. 근데 여기가 원래는 예전에는 그 요정. 돈 많고 고위직에 있는 공무원, 고위공무원들이 이렇게 가는 요정집이었대요. 근데 그런 게 다 없어지잖아, 이제. 그래가지고, 아직도 가면은 거기에 한 분이 계속 음식을 옆에서 이렇게 덜어줘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한 상이 아니고 거의 두 상이었어. 한 사람당 거의 한 15만원, 몇만 꽤 원씩 나갔을 됐던 것 거예요. 같아요. 한정식집? 한정식집. 근데 이게 내가 먹고 싶은 걸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계속 이렇게 주니까는 그 약간 뷔페를 따로따로 먹는 느낌? 뭐 좀 그런 게 있어서. 아, 맞아. 한정식 가면은 접시에 요리가 나오면 그걸 다 이렇게 네, 이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나는 좀 그게 좀 싫기는 하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별로 안 먹고 싶은데 막 그것도 무조건. 아니, 뭐 내가 안 먹고 싶으면 안 먹는 건데, 근데 그거를 내가 나만의 속도가 있잖아요. 나만의 속도가 있고 뭔지 알 것 나만의 같아. 순서가 있는 건데 그게 아니고 계속 옆에서 그냥 내 앞접시에다 계속 주는 거야 음식을. 그러니까 그게 약간 음식은 안 섞이고 좀 따로따로 먹고 싶은데 그게 아니고 막 옆에서 너무 친절한 나머지 그걸 계속 해주셔가지고. 요정 시절에 그건가? 그치, 그게 그 문화가 남아있는 거야. 한정식집 가면 대부분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문화가 그 요정 시절에. 요정에서 내려온 그 문화인 거야. 근데 그 해주셨던 서빙 해주셨던 사장님인 것 같아. 거의 한 사장님. 70대 중반이신데 너무 고우셔. 너무 고우신 거예요 정말. 너무 고우셔. 요정이셨네. 요정? 팅커벨. 핑클? 팅커벨. 근데 거기서 또 재밌었던 게 삼합이 나오잖아요. 홍어 삭힌 거. 근데 뭐 홍어를 그렇게까지 심하게 오랫동안 삭힌 건 아니었는데 전북 쪽은 그렇게 안 아, 삭히죠. 심하게 안. 그래도 이제 제가 그걸 한번 먹어서 묵은지에다가 삼겹살 그 수육에다가 이제 홍어 해가지고 먹었는데 이거 딱 먹는 순간 훅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걸 내가 왜 먹었을까? 나 이제 하면서 이제 꿀떡 이렇게 삼켰어요. 근데 그걸 보더니 우리 첫째가 호기롭게 해보겠다. 삼합 도전. 아이고. 해가지고 미국 어린이가 삼합에 도전을. 걔는 딱 넣고서는 두 번인가 씹더니, 정말 리얼 막 이러는 거야 정말. 야, 뱉어. 그래가지고 그냥 뱉었어. 그야말로 화장실 냄새가 술 아니고 암모니아. 암모니아 냄새가 확 올라오니까 얘가 못 견디고 뱉더라고. 맛있는데. 진짜 일린 좋아하세요? 좋아하죠. 아, 그렇구나. 진짜요? 저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시도조차 안 해봤어요. 어렸을 때 못 먹어봤고, 군대에 있을 때 같이 일하던 분, 목포 분이었는데, 결혼을 해가지고 목포에. 목포는 아주 보면은 세게 나와. 세게 완전 나오지. 홍어 코. 그거 죽는데 그거 먹으면. 거기서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진짜요? 근데, 그렇게 좋은 퀄리티의 홍어를 그 뒤로는 못 먹어본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퀄리티 좋은 거 찾기가 진짜 한국에서 홍어가 잘 없다면서요. 그리고 칠레산 있어도- 홍어를 사용한다고. 네, 있어도 되게 비싸요. 엄청 거의 비싸요. 한 마리에 100만 원. 네. 다 저기 남미에서 1인분에 뭐 30만원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에 있는데 가면. 근데 그것도 그런 맛이 잘 안 나오고. 맞아. 그때는 정말 맛있었어요. 네. 그렇구나. 다 같이 봉고차를 타고 내려갔다가, 냄새 씨. 네. 봉고차를 타고 이제 올라오는데, 머리가 띵하네. 내려갈 때는 그냥 내려갔잖아요. 이제 그 잔치 음식이라고 싸주셔가지고, 홍어를 싸주셔가지고 올라오는 게 먹으면서 올라왔는데, 먹을 때는 몰랐어요. 먹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중간에 휴게소를 들려가지고 화장실 갔다가 차를 탔는데, 우와! 오 마이 갓. 그 냄새 장난 아니에요. 언제 쪽 일이에요, 그게? 1999년? 99년. 2000년? 네. 아직도 냄새가 잊혀지지 않을 정도로.
야, 그거 진짜 냄새 맛있었어요. 진짜. 그래서 저는 그래서 처음 미국 와가지고- 드셔보셨는데 그렇게 맛있게 네. 드셨어요? 근데 그게 되게 하나도 역하지가 않고 잘 내면 빨개요. 근데 근데 여기서도 팔긴 하잖아요. 네, H마트 허옇잖아요. 같은데. 누렇잖아요. 좀 누렇지. 네, 그거 저는 사서 먹어봤는데 그 맛이 안 나고 그 낚시 가면 가끔 가다가 스케이트 잡거든요. 네. 그거 집에서 삭혀서 해보기도 했어요. 근데 그 정도로요? 네. 와, 그 정도로 좋아하시는 거예요? 오, 정말 좋아하시는군요. 어떻게 삭히셨어요? 그 무슨 집 같은 거에다가 집에다 해서 삭히는 거예요. 집은 안 되고요. 이제 없으니까 못 구하니까 신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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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검색해가지고 잉크만 어떻게 나는 거 아니에요? 해서 뭐 얼추 비슷하긴 되는데 그 맛이 진짜 안 나더라고요. 와, 그렇게 좋아하시는군요. 세다. 세다. 진짜. 아니, 근데 이게 이제 생각해보니까 또 기억이 나는 게 전주 그쪽 100번집 그 이제 한정식 근처 가면 전동성당이라는 데가 있어요, 전주. 제 친구 한옥마을. 거기서 결혼식했어요. 한옥마을 거기에 입구에. 있어요. 거기. 근데 거기가 한국의 명동성당이랑 전동성당 뭐 3대 성당 중에 하나래요. 뭐 성당 너무 아름답고 좋은데 그 앞에 옆으로 이렇게 가니까 엘리? 뉴욕은 원래 독해. 그럼 딱 하루 있었어요, 하루. 하루 딱 하루. 하루 동안 되게 많은 일을 하셨네. 딱 그걸 다 드셨어요? 그럼 다 먹었지. 그러고서 이제 올라가려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서울에서 귀보를 듣죠. 큰언니가 네. 나도 걸렸다. 나도 올렸다. 나도 양성! 그래가지고, 오이씨, 이거 가면 안 되겠네? 그래가지고 거기서